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1일에 매각될 물건들에 대한 정리로 신건과 권리 분석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물건은 아파트와 빌라, 창고, 토지, 그리고 근린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물건으로는 2024 타경의 9510으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 1차 이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25평이고요. 3억 8,150만 원으로 최저 매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관심을 두시는 물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건의 투자 가치는 다 잘 아시는 내용이실 거라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이 물건에서는 딱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제주은행이고요. 말소기준 등기에 해당하는 선순위 근저당도 제주은행입니다. 이렇게까지만 보았을 때는 크게 문제되어지는 부분이 없지요. 하나, 한 가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후순위의 가처분입니다. 말소기준 등기 이후에는 싹 다 소멸이라고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소멸이라고 적어놨다 해도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나 사해 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권에 대한 후순위 가처분이기 때문에 설령 소유권이 낙찰받고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 사건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후순위의 가처분과 가등기는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여러 가지의 결과 상황을 미리 예측하신 후 입찰하셔야만 합니다. 다음 물건은 2024 타경의 5891로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 주택 물건입니다. 토지는 260평, 건물은 63평으로 현재 감정은 3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지는 투자 가치가 높지 않다 보니 클릭 자체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어떠한지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제주 남동 쪽에 위치한 물건으로 공항에서는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몇 채의 주택들이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는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은 도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표기는 되어 있는데요. 지적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자 자연 취락지구라는 아주 좋은 용도 조건을 갖고 있는 물건인데요. 물건은 자루 형태로 이렇게 생긴 물건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니 물건지는 이곳이고요. 과수원과 대지, 도로에는 접해 있지 않은 맹지 물건이 맞습니다. 현재 물건지는 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로가 이렇게 눈에는 잘 보이긴 해도 엄연히 타인 소유의 대지 물건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4m 도로에 이곳이 2m 이상은 접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다지 쉽지 않은 일이죠. 현재 이 물건은 토지에는 7,900만 원의 채권이, 건물에는 1억 9,9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요. 주택 임차권 1억 2천만 원으로 인해서 금액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으론 강제경매 신청자는 문모모 씨로 다대동 새마을금고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한 김모모 씨의 전입일자 확정일자는 2021년 4월 2일이기 때문에 말소기준 등기보다 후순위에 있어서 대항력에서는 없지요. 맹지라는 단점은 무시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하실 때는 꼭 이런 점 감안하신 후 입찰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다음 물건은 2024 타경의 9879로 제주시 연동의 갤럭시타운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2평이고요. 물건의 감정 금액은 1억 6,100만 원입니다. 제주 공항에서는 아주 가깝게 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고요. 상업적인 면으로 발달되어 있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절대 나쁘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물건은 탑층의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은 북쪽, 그리고 이쪽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창문이 동쪽으로도 두 개가 나 있어서 채광에서는 썩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우리은행으로 근저당인 우리은행이 말소기준 등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아래는 다 소멸로 보이지요. 그리고 압류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 물건도 강모모 씨에 대한 후순위의 가처분이 있는데요.
이유를 보자면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를 해달라는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금 이 강모모 씨의 근저당 5천만 원을 대해서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조건인데요. 현재 분쟁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본 후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흥미로운 점은 2019년에 근저당을 설정한 설정자가 강모모 씨인데요. 2020년 11월 17일에 전입한 임차인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무튼 소액 임차인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물건은 2024 타경의 1203호로 제주시 건입동의 해미소 아파트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은 크지 않은 7.56평이고요. 물건의 감정 금액은 5,900만 원입니다. 제주 공항에서는 그다지 멀지 않게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건입동에 도착을 할 수 있는데요. 제주항을 가깝게 보고 있는 위치입니다. 2014년에 사용 승인된 물건으로 바다는 북쪽에 있지만 물건지의 위치는 602호이기 때문에 바다뷰는 없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은 서쪽이다 보니 채광에서는 다소 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자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전세권자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다지 어렵지 않은 권리 분석으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물건의 공시가격은 3,770만 원입니다. 다음 물건은 2024 타경의 6375로 서귀포시 호근동의 휴미레빌 빌라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은 21평이고요. 감정은 2억 9,900만 원 되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평화로를 따라서 1시간 정도 내려오는 위치인데요. 서귀포의 이청사와 그리고 일청사 중간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주변은 주택과는 살짝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2017년에 사용 승인된 물건으로 4층 중 3층이고요. 공시가격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MCI 대부회사이며 선순위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등기에 해당하는 만큼 우선은 소멸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후순위에 가처분과 가등기가 있는지 살펴보는데요. 근저당은 2순위로 배당이 될 것이고 가압류는 남는 배당금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은 등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훨씬 더 빠릅니다. 확정일자는 없고 배당 요구도 없고 보증금도 미상인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있는 임차인일 경우 인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 입찰금 선정하셔야만 합니다. 다음 물건은 2024 타경의 27471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의 삼정지 에듀 빌라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은 18평이고요. 감정은 4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평화로를 따라서 50분 정도 내려오는 위치로 곶자왈 도립공원이 가깝게 있는 영우교육도시 내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물건은 세대수가 상당히 큰 단지 내에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이중 경매가 들어가 있는 사건으로 선순위 근저당에 해당하는 하나은행이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현대카드나 하나은행 둘 중 누구나 얼마이든지 간의 배당을 받게 되면 문제없이 종료가 됩니다. 더불어 물건지에는 소유자의 어머니께서 임대차 관계없이 점유 사용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건은 2024 타경의 3789이며 물건번호 2번으로 조천읍 와흘리의 근린주택입니다. 토지는 261평, 건물은 75평인데요. 감정평가 금액은 10억가량입니다. 제주공항에서는 30분가량 떨어져 있고요. 차량 흐름이 많은 번영로에도 가깝게 있습니다. 상당히 넉넉한 토지 면적에 또 나쁘지 않은 토지 모양을 갖고 있는 물건으로 2020년에 사용 승인된 물건은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조천농협으로 선순위의 말소기준 등기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후순위는 소멸로 보여지고요. 다만 압류가 두 건이 있고 후순위의 가등기라 하더라도 소멸이 되지 않고 대위 변제의 가능성도 한 가지 염두를 해야만 합니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먼저 하는 지상권이 있는데요. 소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 부분 체크해 볼게요.
다행히도 매각물건 명세서상 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지상권 채권자인 신청 채권자의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간혹 신청 채권자가 돈을 받아가면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말소되지 않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럴 것이다라고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 물건지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특히 말소 기준 권리보다 우선하는 배당 요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매수인 인수가 되는 상황인 만큼 이 5,800만 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더불어 물건의 전체 감정 금액은 10억가량이나 그중에 5억 8천만 원 정도만 토지에 대한 금액입니다. 요 근래 건축비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 건축하려면은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그러나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는 만큼 가능하면 토지 가격이 높은 물건이 투자 가치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다음 물건은 2024 타경의 7002로 한경면 청수리의 창고 물건입니다. 토지는 641평에 건물은 32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건의 감정 금액은 11억 7천만 원가량입니다. 공항에서는 평화로를 따라서 50분 정도 소요되는 곳으로 곶자왈 위에 있는데요. 가깝게는 오설록과 곶자왈 영구교육도시가 있지만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주변이 발달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 개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으면서 현재 매각 물건은 이렇게 과수원과 이 안쪽에 대지까지 한 필지, 두 필지 포함이고요. 그리고 이 창고가 매각 대상인 곳입니다. 로드뷰로 보게 되면은 주변 상황이 뭔가 깔끔하고 정리가 싹 되어 있는 것처럼 개발이 잘 되어 있는 듯한데요. 사실 청수리가 그렇게 인기가 많거나 하는 곳은 아니지만 요 근래 들어서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등이 많이 지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매도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의 등기부등본상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신여부로 말소기준 등기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자이고요. 후순위 지상권은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은 권리분석 상황으로 보이실 거고요. 물건지에는 전입세대주가 없다곤 되어 있지만 2024년 7월 19일에 조사 시점이라서 한 번 더 전입세대 확인원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은 11억 7천만 원으로 그 대부분인 11억 4,700만 원이 토지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24 타경의 29644이며 물건번호 1번으로 애월읍 하기 1위의 농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492평이고요. 물건의 감정 금액은 18억이 넘습니다. 제주 공항에서는 해안도로를 따라서 20분 내지 2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바다가 아주 가깝게 있는 위치인데요. 토지 면적이 500평가량 되어서 상당히 기대는 했었는데 길이가 상당히 넓은 129m나 됩니다. 길게 도로에 접도했다는 부분은 참 좋긴 하지만 가장 넓은 너비가 17m 밖에 되지 않다 보니 활용면에서는 다소 아쉬워 보일 겁니다. 혹시라도 이 뒤에 토지를 하나 더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라면 이 물건은 지금 같은 날에 매각될 물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건 번호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사건 번호 2024-9336으로 153평의 농지인데요. 현재 감정 금액은 3억 2천만 원 정도였지만 유찰이 되어서 3월 11일에 1억 5,769만 원으로 매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물건은 2675번지의 전이고요. 유찰이 됐던 물건은 2675의 1 전으로 이 물건입니다. 혹여나 이번에 나온 신거 물건이 쏙 마음에 들었는데 좀 너비가 부족하다 했을 때는 이번에 이 물건까지 같이 매입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요. 그러나 지금 이 물건의 입찰이 먼저이고 이 물건이 이제서 신건에 나온 만큼 이 토지와 이 토지 모두 같이 매입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무튼 다시 신건 물건으로 돌아와서요. 물건의 경매 신청자는 제주 양돈 농협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이기에 말소기준 등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상권은 소멸이 될 거고요. 근저당이 있고 한 가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가
후순위에 있는데요. 후순위에 가등기일 경우 대외 변제 가능성을 염두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살펴보신 후 입찰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3월 11일에 진행되는 물건은 상당히 많은데요. 다 풀어드릴 수가 없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임장 영상으로 올려드리고요. 3월 18일 신건에 대해서도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이었습니다.